예, 오전에 아침 운동을 하고 도장으로 다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가 보조 운동으로 다니고 있는 곳은 경주에 있는 K호텔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육문화의 해관이라고 했었죠. 이곳은 제가 한 24, 5살부터 계속 다니던 곳입니다. 수영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뭐 런닝머신도 뛰고 그렇게 했는데, 실은 이제 뛰는 거라든지 다른 운동을 도장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씻는 맛으로 다닙니다. 여기 물이 상당히 좋아요. 물이 좋아가지고 일반적인 물하고 좀 달라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맛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도장 옆에 지금 새롭게 수리하고 있는 곳에는 근력운동 기구와 런닝머신을 이제 들여놓을 계획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는 좀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물이 좋습니다. 특히 노천탕이 아주 좋아요. 노천탕이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명상하면서 반신욕하면 참 좋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여기 좀 한가하거든요. 한가한데 몰릴 때 빼곤 좀 한가한데 마치 황제가 된 기분입니다. 아주 좋은 시설을 혼자 이용하니까. 가격이 비싸냐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이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하니까 하루에 하루꼴 한 2,000 얼마 정도 계산되는 것 같아요. 물론 멤버십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런 정도의 시설을 제가 직접 갖추고 비용 투자를 하기는 힘들겠죠, 당장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뭐 되게 유행하는 것 같이 또는 새로운 뭔가를 발견했는 듯이 있어 보이는 척 이렇게 쓰는 용어 중에 공유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공유경제입니다. 가서 제가 쓰는 거죠. 일정 비용을 부담을 하고. 공유경제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렌탈 사업입니다. 렌탈, 임대 사업인 거지, 임대. 저에게는 이런 피트니스 센터나 사우나 시설 말고도 전용 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문구나 이런 이미지를 카톡으로 보내면 뚝딱하고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저를 위해서 일하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위한 주방 아주머니가 계시고요, 주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가가 있고요. 너무나도 멋지죠. 여러분들한테도 다 있을 겁니다. 누구나 일정 부분의 비용만 치르면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협업이라고 하잖아요. 협력, 협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실은 이제 독학을 많이, 제가 지금 공부를 많이 수준이 높다는 건 전혀 아니고 독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배워가지고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좀 강박이 있었습니다. 만기칠람이라고 하듯이 모든 거 그냥 내가 해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또 성격과 함께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노력만큼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서로가 다 다른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서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죠. 아까 말했던 그 디자이너, 뭐 식당, 뭐 법률가, 이런 분들도 운동에 관해서는 자기 자녀를 맡기거나 또 자기가 다니거나 할 때는 저를 이렇게 또 협력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협력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한일 간에 일본과의 관계가 극도로 안 좋잖아요. 아마 김영삼 대통령 때 이후로 최악일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좌우 대통령 할 것 없이 자기 지지도를 올리는 감초 역할을 해왔거든요.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저기 저 나쁜 놈 있잖아, 잊지 말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면 인기를 어느 정도는 얻을 수 있는, 뭐 아주
획기적인 인기는 없지만 살짝 이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감초 역할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말에 가죽 잠바 입고 아주 야성적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면서 독도 방문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땅에 대통령이 가는데 뭐가 문제냐? 예, 맞습니다. 일본은 백제 땅이었다라고 전라도 사람들이 지금 와서 주장하는 건 어떨까요? 일본은 백제가 거의 세웠다고 볼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백제가 신라에게 망할 때 일본에서 대규모의 지원병들이 종주국인 백제를 지켜야 된다고, 되살려야 된다는 식으로 백제 부흥운동을 벌리기 위해서 백제로 와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일본 가서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역사라는 것이 이런 코미디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본과 협력을 극대로 해야 되는 시절인데 전혀 반대로 거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너는 자존심도 없냐라고 하지만 현실주의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것이. 지금 우리는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되고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종속적인 관계냐 그런 식으로 자존심을 걸는 듯이 유치하게 따지면서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유치하다고 봐요. 볼트 선수에게 대학교 육상 대표가 경쟁을 하는데 밉다고 정오심만 일으킨다고 해서 볼튼을 꺾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보다 더 강력한 경제력을 갖춰야 됩니다. 당연히 군사력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무엇보다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은 시민의식입니다. 일본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갖춰야만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비단 그것은 일본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민 건성에 있어서만큼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베트남 사람들보다 저는 못하다고 봅니다. 비록 역사적으로 공산화를 선택한 어리석은 잘못은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강력한 민족 건성을 갖고 있는 주의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론 그때 그 아픈 실수로서 저렇게 이제 침체된 경제 상황이 있지만 건성만큼은 얼마든지 도약 가능한 그런 수준에 있는 국민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초계기와 일본 초계기와 우리 대한민국 해군과의 어떤 잡음이 있는데 뭐 그 근본적인 거는 다른 문제겠지만은 현상을 봤을 때는 의아한 점은 있죠. 그 북한 어선이 일본에 더 가까운 곳에서 그 구조 신청을 했다면 어째서 일본에서 먼저 다가가지 않고 한국 해군이 득달같이 느닷없이 그렇게 달려갔을까? 도대체 그 북한 어선은 어떤 신호를 보냈으며 어떤 목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다가 구조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북한 어선을 구조하게 된 과정, 그리고 그 어선의 정체를 드러내면 한국 정부가 조금 사면초가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걸 다 떠나서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협력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아주 외교술이 뛰어나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을 압박을 할 때 조선과 미국의 조미 수교를 지키지 않았던 것부터 지적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잘것없던 조선에게 미국이 절대로 발을 떼지 못하도록 계속 붙들어 두었던 그런 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진절머리 나는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외교술을 발휘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이.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미국을 이용하고 또 일본을 이용해서 더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공산화가 되지 않은 어떤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서 어필을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방위분담금이라고 요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작년에 일자리 만든다고 날린 돈이 54조 원입니다. 그런데 방위분담금 1조 원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54조 원이면 54년치 방위분담금인데 그걸 가지고 왜 아끼나요? 1조 원이 아니라 2조 원이라도 달라면 주면 됩니다. 주고, 아까 전에 제가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미국만큼의 국방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돈 주고 미국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듯이 제 머리를 제가 깎을 수는 없잖아요. 이용을 하면 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우파든 좌파든 할 것 없이 일본 자극하는 걸 감초 역할로 생각하니까 일본의 어떤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멍청한 짓이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본의 정당성과 명분을 만들어주는 바보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지도자들이라면 물론 자기는 5년 만에 끝내겠죠. 끝내지만은 그런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국민은 어떻게 되나요? 아베 신조 한번 보십시오. 아베 신조 아주 영악하잖아요. 여우처럼 외교수를 펼치잖아요. 괜찮아요. 그 사람은 자기 몸 하나 망가지면 끝나는 거고, 일본 국민들 다 잘 살잖아요. 다 그걸 누리잖아요. 자기 인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삶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